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ASP.NET Core 웹 API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API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REST API라고도 하는데요. ASP.NET 쪽, .NET 쪽에서는 ASP.NET Core 웹 API 또는 줄여서 ASP.NET 웹 API라고 합니다. RESTful API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 자체 이름이 ASP.NET Core 웹 API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준 강사이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NET 강의로 ASP.NET Core 웹 API 강의로 만나 뵙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데브렉에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 블로그는 .NET 코리아라는 이름의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웹 API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웹 API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웹 API를 만들고 테스트할 때 포스트맨이라는 이름의 테스트 도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ASP.NET 관련된 어떤 라우팅이라든가 포매팅이라든가 스캐폴딩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CRUD 등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먼저 웹 AP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웹 API는 제가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REST라는 단어, REST 또는 RESTful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웹 API는 그 첫 번째가 HTTP 서비스입니다. HTTP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데요. HTTP 서비스를 통해서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기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UD를 HTTP 웹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는 기능이 웹 API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웹 API는 RESTful이란 단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RESTful이라는 단어는 최근에는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을 위해 만들어진 웹 기술 중에 하나고요.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JSON이라든가 XML을 주고받고 하고자 한다. 그때 사용하는 게 RESTful 서비스라는 거죠. 요즘은 10년 전만 해도 XML을 많이 썼죠. 10년이 더 됐겠네요. 15년 전만 해도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XML이 넘버원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거의 다 JSON이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된 상태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XML보다는 JSON이 훨씬 더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웹 API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배우기 쉽다라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웹 A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지 기본적인 CRUD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여섯 번 이상 똑같은 절차로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ASP.NET Core 웹 API 또는 RESTful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더욱 어떤 향상된 어떤 기능? 향상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ASP.NET을 사용하고 제 강의를 듣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시점에서는 제가 강의를 구성할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필요한 코드를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죠?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뭘 많이 쓰냐면 교과서다운 코드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드는 코드는 앞으로 웹 API 파트가 아닌 다른 제 강의에서는 그 코드를 기본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의 샘플 코드를 완성을 시켜주는 웹 API 관련된 최종 코드를 완성시켜 놓는 과정이 이번 ASP.NET Core 웹 API 과정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평생 재사용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웹 API를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로 확장을 손쉽게 구현한다라는 거죠. ASP.NET Core 웹 API로 어떠한 CRUD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우리가 뭐 블레이저라든가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제이스라든가 제이쿼리와 같은 굉장히 많은 웹 기술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갈 거라는 거죠. 웹 API, 그래서 일반적으로 REST API 또는 웹 API라고 부르는 거는 HTTP 서비스다. 즉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즉 HTTP 리소스, 즉 웹을 통해서 어떤 로직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코드라든가 코드로 접근한다든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웹 API를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허용된다.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기반. 우리는 제 강의 데모에서는 일단은 웹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지만 웹 기반으로 테스트할 때 웹 브라우저로 먼저 테스트하고 포스트맨과 같은 일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 주고받는 걸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가 어떤 장치 앱이라든가 웹 앱이라든가 등에서 한번 웹 API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웹 표준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RESTful Service, REST API, 웹 API는 JSON 데이터로 JSON 또는 XML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JSON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어떻게 보면 표준이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만들어내서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제 강의에서는 ASP.NET 또는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웹 API를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PHP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바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파이썬을 사용해서 웹 AP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로 다른 언어,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해도 웹 API는 누구나 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모든 환경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웹 API의 실행 모양은 그림처럼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api.github.com/user/.net 하게 되면 .NET 사용자, GitHub의 .NET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개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JSON 데이터로.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된 웹 API가 GitHub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UI를 만들어서 꾸며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언어, 원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UI를 꾸며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단지 데이터만 가져다가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api/github.com/asp.net 요청하게 되면 이만큼 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을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자,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HTTP 훑어보기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HTTP에 대한 RFC는 이 경로는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REST API,
또는 ASP.NET Core Web API 현재 과정에 조상이 되는 도큐먼트, 조상이 되는 설명서가 어디냐를 따지면 이 링크예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웹브라우저 열고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즉 HTTP에 대한 RFC라는 거죠. 공식 문서예요. 처음에 시작한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읽어본다라긴 뭐하고요.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게 HTTP 공식 프로토콜에 대한 공식 RFC 문서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신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계층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HTTP는 그 다음에 URL 또는 URI를 통한 리소스 접근이 사용이 가능하다. 뭐 특정 도메인 땅 쳤을 때 API 슬래시 땅 쳤을 때 API 슬래시 투두 땅 쳤을 때 어떤 투두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어떤 URL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HTTP를 통해서 HTTP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메서드 또는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표준 어떤 메서드 통한 리소스를 접근한다 해서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get, post, put, delete 제 강의에서 많이 쓴 단어 있죠? CRUD 그거의 웹 API 버전은 post, get, put, delete예요. get, post, put, delete라는 단어를 통해서 CRUD를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의 특징은 stateless예요. 즉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응답만 해주지 서버 측의 어떠한 상태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슬라이드로 강의하는 거는 뭐 이번 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 강좌가 처음이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고요. 또 물론 뒤에서 한두 번 더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코드로 무엇인가 만드는 과정인데요. 일단 한 번 정도 읽어보기 위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헤더와 응답 본문 이렇게 한글로 써놨는데 어떠한 그 HTTP 헤더와 HTTP는 HTML 문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헤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바디 영역에서 데이터를 담고요. 헤더 영역에서는 바디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태 코드를 통한 응답 메시지에 대한 어떤 타입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HTTP 서비스는 2005K는 어떤 성공했다. 201 크리에이티드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됐다. 400 배드 리퀘스트는 뭔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잘못했다. 500 인터널 서버 에러는 서버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러한 응답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HTTP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웹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 중에서도 REST란 단어는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어떻게 보면 약자로 REST라고 해서 REST라고 합니다. REST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REST의 특징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른 값을 반환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기반이고 리소스라는 거는 어떤 URL을 딱 요청하면 그 URL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던져준다는 거죠.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RPC라고 해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원격에 있는 함수 호출. 우리가 요즘 뭐 gRPC와 같은 RPC 서비스가 있는데요. 물론 gRPC가 REST보단 빨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까지는 지금 2020년 강의하는 시점까지는 REST가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gRPC에 대한 언급은 이번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EST는 HTTP 메서드로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메서드를 가지고 HTTP 메서드 또는 HTTP 동사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동사보다는 그냥 메서드란 단어도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거다.
그 다음에 REST는 여기 써놨네요. 제가 그냥 사실상 표준이긴 해요. 그런데 아키텍처 스타일일 뿐 표준은 아니다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사실상 REST가 표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REST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HOA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Hypermedia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e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하이퍼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링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동할 때 항상 어떤 포스트라고 쓰면 포스트에 대한 그 결과를 링크로 함께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HOAS 같은 경우는 따로 크게 설명드리진 않는데 우리는 뭐 그냥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어떤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어렵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리소스를 제공할 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뭐 크리에이트 했을 때 결과를 역시 어떤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HOAS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REST 또는 RESTful 서비스라고 하는데 즉 웹 API를 REST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웹 API란 단어가 REST예요. REST란 단어가 RESTful인 거고요. RESTful. 그거를 우리는 ASP.NET 웹 API 또는 ASP.NET Core 웹 API를 통해서 구현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웹 API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한번 보면 웹 API는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번 웹 API 만들어 놓고 REST 서비스 만들어 놓고 웹 브라우저, 어떤 콘솔 기기, 태블릿 또는 폰 또는 뭐 PC 등등등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장치. 요즘은 모바일하고 웹 이렇게 두 가지만 보셔도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서로 다른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는 요즘은 대부분의 어떠한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확장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로 손쉽게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웹 API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모든 장치, 모바일이라든가 웹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반 콘솔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요 로직은 웹 API로 뽑아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API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HTTP를 사용한 표준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TTP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데이터, JSON 데이터 또는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어떤 표준이 바로 RESTful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었고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측 뭐 장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웹 API 하나 만들어 놓으면 API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소비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앵귤러가 될 수 있고 리액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블레이저가 될 수 있고 또는 일반적인 C샵이 될 수 있고 자바가 될 수 있고 영역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 API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영역에서 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좋은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고 한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영역에서 쓸 수 있고 계속해서 해당 웹 API만 업데이트를 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마치 도메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URL, URI만 있으면 바뀌지 않는 거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어떠한 데이터를 넘겨주더라. 이런 관점으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js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서버 측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웹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웹 API를 만드는 걸 이번 과정에서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웹 API 테스트 도구는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어요. 웹브라우저에 F12번 개발처 도구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이걸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웹 API 테스트 도구의 넘버원은 포스트메인이라는 이름의 확장 도구 있습니다. 바로 뒤에 강좌에서 바로 설치하고 개발 환경 바로 구축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는 피들러라는 이름의 도구, 웹 API 테스트 도구가 제일 많이 썼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최근에는 텔레릭 피들러보다는 포스트맨을 넘버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릭은 최근에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거의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있습니다. 왜? 포스트맨만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발 도구로 포스트맨을 getpostman.com 또는 그냥 postman.com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웹 API를 MS 기술로 만들면 어떻게 했냐? 기존에 웹 API가 나오기 전에 ASP.NET MVC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해줬다든가 또는 아주 오래전에 WCF 웹 API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통합돼서 ASP.NET MVC하고 WCF 웹 API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통합이 돼서 ASP.NET 웹 API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ASP.NET 웹 API를 넘어서 ASP.NET Core 웹 API로 한 단계 더 상승이 됐죠. 속도도 빠르고요. 등등등. 그래서 이번 과정은 ASP.NET Core에 향상된 기능인 가장 최신 버전인 ASP.NET Core 3.1을 사용하는 웹 API 버전입니다. 아마 이 강의가 완성돼서 편집이 되는 시점에서는 .NET Core 5.0, 3.1에서 바로 5.0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3.1 버전이 LTS 버전이다. 5.0 버전은 LTS 버전이 아니에요. 6.0 버전 내년에 나오는 게 LTS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 버전이 나와도 저는 강의 자체는 LTS 버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NET Core 3.1이라든가 이상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다음 시간에 짧게 굉장히 빠르게 .NET 개발 환경 구축 그 다음에 포스트맨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데모로 헬로월드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ASP.NET 웹 API 구축하는 방법은 현재 강의 시점에서의 가장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끝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AS.NET 웹 API하고 AS.NET Core 웹 API는 둘 다 똑같은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NET 프레임워크 기반, 밑에 있는 거는 .NET 또는 .NET Core 기반 이 정도의 차이점이고요. 결과물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전에는 ASP.NET 영역에서는 .NET Core로 넘어오기 전에 ASP.NET Core 웹 API가 있고 어떤 거의 웹 API, ASP.NET의 웹 API가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NET Core로 넘어오면서 그냥 통합됐어요. 옛날에는 MVC 따로 웹 API 따로 했는데 지금은 ASP.NET Core로 넘어오면서는 통합된 거고요. 그래서 웹 API고 MVC가 따로 있었지만 ASP.NET Core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로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구분 짓지 않고 하나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정말 많이 썼던 슬라이드인데요. 즉 ASP.NET Core는 MVC하고 웹 API가 나눠져 있던 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SP.NET 웹 API의 역할 거의 다 끝났어요. 슬라이드 조금만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스콜 서버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거를 소비하는 웹브라우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라든가 대포 같은 데이터베이스과 관련된 기술을 모델에다 담아서 ASP.NET Core 웹 API를 통해서
JSON 또는 XML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에다가 요청값을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값을 전송하는 값을 get, post, put, delete 같은 기능을 통해서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인 것을 조회한다. 이렇게 전체 영역 ASP.NET 웹 API를 통해서 어떤 웹브라우저하고 어떤 데이터를 JSON으로 통신한다든가 또는 XML로 통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웹브라우저 또는 어떤 PC 또는 모바일 장치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게 ASP.NET 웹 API의 역할입니다. 이건 오래된 슬레이드인데요. 어쨌든 ASP.NET 웹 API는 아주 오래전의 어떤 기술들이 통합된 기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SP.NET Core를 사용해서 HTTP에 대한 리퀘스트, HTTP에 대한 리스판스를 얘가 이제 담당하는 건데요. 그게 ASP.NET Core 웹 API다라고 보시면 돼요. 웹 API의 어떤 이제 특징적인 것은 HTTP를 다루고요.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JSON이라든가 XML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런데 제 강의에서는 XML 안 다룹니다. JSON만 다뤄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 개 포맷 지원인데 그냥 JSON만 일단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횡단 관신이라고도 하는데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하는데 MVC예요. MVC처럼 컨트롤러 따로 모델 따로 그 다음에 뷰는 웹 API는 JSON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API는 가볍고 테스트가 가능하고 확장 가능해야 한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가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웹 API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프로젝트 만들고요. 컨트롤러 만들고요. 컨트롤러의 컨트롤러 베이스 클래스 또는 컨트롤 클래스를 상속하고요. 그거에 대한 데는 액션 메서드들 get, post, put, delete 같은 액션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CRUD 구현 완료한다. 웹 API는 처음에는 순수한 ASP.NET 웹 API는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요. 지금 그냥 API 빼고 컨트롤러 클래스 또는 컨트롤러 베이스 클래스만 상속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et으로 시작하는 건 일반적으로 get 메서드였었고요. post로 시작하는 거는 post 메서드인데 요즘은 그냥 HTTP get, HTTP post, HTTP put, HTTP delete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메서드 이름은 반드시 get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add면 add 뭐뭐뭐, add async처럼 제가 그 뭐죠? 리파지터리 클래스에서 많이 쓰던 이름 그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 API에서는 중요한 단어 4가지 CRUD 관련된 게 create, read, update, delete가 이렇게 돼 있어요. create하고 post, get은 read, put은 update, delete는 delete네요. 이렇게. 이거 이외에 어떤 HTTP 버브, HTTP 메서드, HTTP 동사가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RESTful 서비스에 대한 RFC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HTTP 버브. 이거는 어쨌든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 4가지만 이번 강좌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API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웹 API 템플릿 사용해서 웹 API를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포스트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설정 내용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 보셔도 되는데요. 뒤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은 슬라이드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